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학문과 기술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 시카고의 공기 오염도가 어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하는 등 5대5 지역의 대기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죠. 오늘도 시카고의 이런 최악의 대기질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방환경청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 에어나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시카고 대기질 지수는 적색 경보를 넘어 보라 경보 수준인 250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입니다. 시카고 일대가 짙은 안개 같은 연기로 뒤덮여 도심 스카이라인이 사라졌고 하늘도 오렌지빛 감도는 희뿌연색으로 변했었죠. 오늘도 일찍부터 이런 현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카고의 오늘 대기질 지수는 225로 어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의 보라색 경보로 호흡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외출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대기질 경보는 오늘 자정까지 시카고 지역과 락포드 지역에 발효됐으며 주변 지역인 위스콘신과 인디애나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한국에 가는 핵 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으로 일명 부머로 불리며 미 해군 최강 전력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대 규모의 전략 핵 잠수함을 파견하는 데는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덜컹거리게 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핵탄두로 무장된 잠수함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천억 달러가 부정수급됐을 수 있다고 연방 중소기업청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640억 달러, 그리고 경제피해 재난대출에서 1,360억 달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가 1,011건에 이르며 이 중 500여 건에 대해선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경영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급여 지원과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 과다 청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격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6일 자신의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3주간의 Invest in America 투어에 나선 가운데 오늘은 시카고를 찾습니다. Invest in America는 획기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슬로건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이벤트로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실질적인 전국화를 천명하고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400억 달러의 자금을 할당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품이라면서 우리는 이 자금으로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2,400만 명이 경제적 이유 또는 광섬유 연결이 되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850만 이상의 가정과 중소기업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있다는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이날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선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입법 성과 중의 하나인 천문학적인 액수의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미국 재건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경제의 성과 알리기 측면이 강합니다.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주의 대선 캠페인 리셉션과 두 차례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로 방문해 이른바 바이든nomics 연설을 하며 29일인 내일도 뉴욕에서 대선 행사에 참석하고 30일엔 미국인들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각 부처 장관도 총출동해 미국 각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인프라법 등 입법 성과를 통한 미국 경제 회생 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만 나이가 적용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몇 월에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태어나면 1살이 되죠. 그래서 12월 중 태어나도 며칠만 지나도 바로 2살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나이 계산법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신생아의 경우 1살이 아니라 0살이 되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수로 적게 됩니다. 단 취약이나 연령, 병역 의무 등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어 온 1월 1일 기준으로 한 나이 셈법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한국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했으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절도놀이의 표적이 된 현대차 기아 차량에 대해 18개 주 법무장관이 리콜을 요구했지만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현대차 기아 차량 도난 문제가 리콜이 필요한 안전 결함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도로교통안전국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연방정부 표준이 도난 방지 장치나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범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 점호와 잠금 장치 등을 제거하는 행위들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 법무장관들은 현대차 기아 차량의 절도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리콜을 요청하는 서한을 도로교통안전국에 보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상공에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씨 104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달라스가 109도, 뉴올리언스 111도, 엘라바마주 모빌 107도 등 104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당국은 애리조나와 텍사스, 플로리다 일대에 폭염특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카고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죠. 폭염에 따른 응급구조 신고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텍사스에서 118도의 폭염 속에 하이킹하던 14살 소년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열돔 폭염 현상이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미 전역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더 빈발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폴먼 지역 한 식당 총격 사건 용의자로 기소됐던 칼리시아 후드가 자신과 아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된 지난 25일 시카고시를 고소했습니다. 칼리시아 후드와 그녀의 14살 아들은 지난 18일 사우스 할스테드 스트리트 11,600블록에 위치한 맥스웰 스트리트 익스프레스에서 32세의 제레미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쿠카우니 경찰은 그러나 브라운이 아들의 총격 전 후드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는데요. 정당방위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구금에서 풀려났죠. 기소 취하 후 후드는 시카고시와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카고시 수뇌법원의 악의적인 기소, 허위 체포,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가하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드는 체포에 대해 제 인생은 물론 제 아들의 인생도 바뀌었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했다며 나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다.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구타당하고 체포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밝혀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며 나는 이제 치유를 시작하고 가족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추가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후드의 변호사는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누가 피고로 지명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멤버십 규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소매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멤버십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읽히고 있는데요. 대형 유통업체 커스코는 최근 성명을 통해 회원 규정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현 시행 규칙에 대한 회원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스코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약 6,900만 가구가 코스코 연간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트리 레벨 멤버십을 통해 카드 소지자는 동일 주소 거주자 한 사람에게 추가 쇼핑 혜택을 제공할 수 있죠. 이에 대해 히타 헤르조그 소매 분석가는 이런 회원제 운영은 커스코와 같은 소매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회원제가 공유되면 결국 당사는 재정적 손실을 입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스코는 쇼핑객에게 매장 입장 전과 결제 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멤버십 카드를 제시토록 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쇼핑객의 경우 타인의 멤버십 카드를 빌려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들키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커스코 측은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셀프 계산대에서도 멤버십 카드 확인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코 멤버십은 골드스타 및 비즈니스 카드의 경우 연 $60부터 익제액티브 멤버십의 경우 연 $120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단속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코스코 자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 넷플릭스도 비밀번호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로만 시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이 소셜 네트워크의 10대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와 모니터링 도구를 강화합니다. 메타는 어제 자사의 인스턴트 메시징 앱인 메신저 등 SNS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NS 플랫폼이 10대들을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하는 등 사용을 방치해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메신저에는 10대가 채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부모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채팅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자녀가 낯선 이용자의 메시지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고 자녀가 누군가를 신고하면 알림을 받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했죠. 페이스북에서는 사용한 지 20분이 지나면 사용 중지를 권하는 알림이 뜨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밤에 오랫동안 동영상을 스크롤할 경우 프로그램을 닫을 것을 제한하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가 아닌 경우 초대장을 보내 이용자가 수락할 때까지 메시지 등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등 낯선 이용자와의 채팅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메타는 이 기능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우선 시작되고 향후 수개월 안에 다른 나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이 미국에서는 10대들에 대한 안전 및 보호 조치 미흡을 이유로 SNS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함께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죠. 또한 의회에서는 10대 이용자들이 알고리즘으로 권장되는 컨텐츠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키즈 온라인 안전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감을 가진 국민 비율을 따질 때 한국이 주요 나라 가운데 3위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2023년 글로벌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의 호감을 갖는 이들은 79%로 조사 대상 23개 나라 가운데 93%의 폴란드, 87%의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호감을 갖는 한국인의 비율은 2003년 46%였던 것이 점점 상승해 지난해에는 89%까지 치솟았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인들의 미국 호감도는 73%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영국은 59%, 독일은 57%, 프랑스는 52%입니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한국인은 59%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79%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조사는 각국을 대표하는 성인 표본 2만 7천여 명을 골라 올해 2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반출한 기밀 문건을 일반에 유출한 단적인 정황이 녹음물을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다고 CNN 방송과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가 입수한 녹음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2021년 7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기밀로 취급되는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안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던 마크 메도스의 비망록 발간을 준비하려고 찾아온 출판업자 작가에게 재미있지 않느냐며 극비이고 비밀 정보라는 점만 아니면 내 말을 완전히 입증하는 건데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 이란을 공격하려고 해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이 크게 우려했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녹음물에서 이게 국방부이고 이게 그 사람 합참의장이라고 말해 기밀 문건을 훑어가며 세부 내용을 해설하는 모습을 비췄는데요. 연방검찰은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녹음물에 등장하는 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을 잘못 다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바이든 대통령이 41%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모닝 컨설트는 지난해 12월 공화당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힙니다. 반면 공화당의 다른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별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9%, 디샌티스 주지사 19%,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4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5%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10개 주요 도시와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전달보다 각각 1%와 0.9%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월의 집값은 0.2% 내려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다우존스는 미국 주택시장의 힘이 4월 들어서도 계속 강해졌다며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집값이 올해 1월까지 하락하다 광범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일호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기질 지수 225, 보라색 경보인 매우 나쁨 수준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실내에 머물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간히 구름이 드리워지겠지만 대부분 햇살이 비추는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5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더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66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91%, 바람은 북동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